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25번입니다. 자, 문제 25번을 보시면, 자, 급수배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골랐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자, 공기가 보이는 부분은 공기 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배수 밸브. 여러분, 배수를 밸브를 왜 설치해야 되냐면,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그 안에가 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둬야 돼요. 또 하나, 자, 나중에 여러분 배관을 교체를 하거나 어떤 수리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물을 빼야 교체 수리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배수 밸브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급수 배관의 기울기는 최소 200분의 1.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급수에서 이 급수 배관의 기울기, 급에는 2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에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음료수 물탱크가 있어. 자, 음료수 물탱크가 있는데 여러분 요 위로 지나가는데 이게 해필 여러분 화장실에서 지나가는 배수관이야. 똥물관이야. 이게 여러분 지나가면 좋을 리가 없겠죠. 혹시 하나로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 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아래에 매설하도록 한다. 자, 이 표현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땅속에 배관이 붙입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얘가 배수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급수관입니다. 자, 이렇게 배수관과 급수관이 요게 떨어져야 될 간격이 있는 거죠. 최소 얼마 이상 떨어지냐 물어보면 여러분 500mm 이상, 즉 0.5m 이상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왜? 만약에 얘가 터져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0.5m 이상 떨어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걸 나눴을 때 잘 보실래요? 자, 어떤 경우에는 배수관 밑으로 이렇게 급수관이 지나갈 경우가 있을 거고, 자, 어떤 경우에는 급수관 밑에 배수관이 지나갈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 이쪽 편이 좋냐 이쪽 편이 좋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쪽이 좋아. 이쪽이. 그래서 얘가 좋은 거고 얘는 지금 나쁜 거예요. 어떤 게 좋다고요? 이쪽 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 이유만 보시면 돼요. 봐요. 만약에 배수관이 터지면 여기에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수관이 터지지는 않았어도 이 주변에 더러운 똥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얘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어차피 터지면 물이란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오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고.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 떨어져야 될 거리는 500mm 정도는 떨어지지만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배수관은 급수관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거의 뭐 두 번째 줄에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자, 배수관 아래에 매설되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틀렸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다섯 번째,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 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음료수용 배관은 자, 식별하기 위해서 표시하죠. 뭘로요? 청색으로 표시하죠. 이런 혹시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급수관, 수도관, 뭐 상수도관 전부 다 청색으로 하죠. 또 이렇게 청색하는 것도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소방설비에서
자, C급화재. 쟤를 우리가 흔히 정기화재라고 얘기하죠. 이 정기화재 표시할 때는 청색으로 표시했었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문제 28번 좀 볼게요. 자, 왁건 펌프. 여러분, 왁건 펌프인데, 이 왁건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회전 펌프. 그래서 회전 펌프 일종으로 오물, 잔재, 고형물, 덩어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천조각, 또 어떠한 찌꺼기 이런 게 전부 있어도 이걸 전부 다 배수가 가능하죠. 이 가능한 펌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는 거 그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non-clog 펌프.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있죠. 또는 non-clog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non-clog 펌프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여러분 정화조 가면 찌꺼기 많죠. 또는 집수정 물을 모아놓는데 그 찌꺼기 많을 거랍니다.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non-clog 펌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피스톤 펌프는 뭐예요? 피스톤 펌프는 다른 말로 왕복 펌프라고도 하죠. 왕복 펌프. 그래서 얘는 어떤 양정이 많을 때보다도 양정이 적을 때 많이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피스톤 펌프의 종류가 뭐냐면 네 번째 워싱턴 펌프죠. 워싱턴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 급수용. 여러분 보일러에 물을 공급해준 급수용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혹시 워싱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워싱턴 미터기. 이 워싱턴 미터기는 펌프는 아니에요.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에서 공기량을 공기량 측정기기입니다. 이 측정기기가 워싱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보면 기어 펌프 있죠. 자, 이 기어 펌프는 고속 회전용은 아니지만 이 기어 자체가 저속해요. 그럼 저속에도 여러분 이 유체 자체가 점성이 있을 때 좋아요. 그래서 기름, 반송용, 꼭 반송이라는 표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요 기름 같은 게 끈적끈적거리는 유체를 이송할 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정도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 28번 풀어봤고, 저는 이제 자, 문제 31번 좀 갑니다. 자, 문제 31번에 보면 급수 설비에서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대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테인리스가 가장 여러분 위생적인 어떤 금속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외의 배관은 접속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배관을 접속시키면 뭐가 문제예요? 오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번이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거죠.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절대 접속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압, 압력이 커져서 배수의 영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수 공간을 두거나 영유 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여기는 토수구 공간을 두거나 뭘 설치한다고요? 영유 방지기. 요걸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자, 이거 물탱크라든지 있어. 이쪽으로 공급해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배수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혔어. 막히면 잘못하면 여기가 차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나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 이 공간을 많이 떨어뜨려야 돼. 공간을 떨어뜨릴수록 요 물이 빠지는 여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이 공간을 두어도 물이 차오를 가능성을 예비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들어가는 쪽에다가 물이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기. 역류방지기 다 펴준 게 뭐였어요? 진공방지기. 요걸 설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거꾸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배관 내에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존산소의 영향을 받아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유는 부식이 강한 재료. 자, 그래서 부식 강한 재료를 사용을 하는 얘기죠. 다섯 번째. 자, 저수 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좋은 얘기죠.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문제 32번. 자, 급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급수 배관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수입을 배관. 여러분 틀렸네. 여러분 바닥과 벽을 관통할 때는 여러분 스위블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슬리브를 써야 되는 거죠. 배관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슬리브 배관은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해. 자, 그럼 미리 관통할 부분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그래서 요 배관이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 뭐예요? 슬리브. 자, 그래서 이렇게 슬리브 배관을 하는 목적이 있죠. 자, 첫 번째, 배관에 교체 수리가 쉽죠. 자, 수리를 용이하고, 두 번째, 배관의 신축 팽창에 대응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슬리브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이 슬리브의 광경은 사용 배관 바깥 지름의 외경보다 40mm 크게 하라고 나와요. 자, 요거 못 외우게 생겼으면 그냥 한 지수 큰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거였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관균등포의 급수 광경 결정 시 환산이 기준에 되는 광경. 그럼 배관에 항상 기준이 되는 배관은 15mm입니다. 아셨죠? 이거 밀리미터로 읽어야 돼요. 배관에서는. 자, 세 번째. 수평관은 상향수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자,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여러분 3번 같은 건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이건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자, 우리가 물어보는 건 수직관을 물어봐요? 수평관을 물어봐요? 그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수평관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상향 공급 방식입니다. 상향 공급 방식. 배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배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지문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 무슨 관이에요? 지금 요 관이야. 요게 지금 어때요? 수평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은 여러분 펌프가 물을 보내니까 이쪽에서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 끝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는 기울기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 이게 올라가는 기울기. 그래서 이것을 상향구배라는 표현을 한문어 써서 많이 배웠죠. 이거 그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 좀 볼까요? 자, 물탱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물이 어떻게 내려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기울기는 자, 하향구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 이걸
선, 하향, 구배라고 배웠죠. 다 그거요. 이걸 한글로 풀어버린 거니까. 맞네요. 자, 네 번째, 광경이 50mm 이하의 배관에서는 유니온 이음새를 사용해서 배관의 교체를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다섯 번째,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양수관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해서 적당한 상향 구배. 자, 펌프입니다. 자, 고가 수조가 있어요. 그러면 양수관은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 구배가, 여러분 이 구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이 배관을 교체할 거야. 아니면 이 물을 다 빼고 싶어. 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구배들은 전부 다 고가 탱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울기로 해야 되는 거지. 내려가는 기울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구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구배에 대부분 보면 수직관은 여러분 구배 없어요. 수평관에서만 구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무조건 나중에 이 관을 수리하거나 물을 다 뺄 때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물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구배예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 펌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이 배관을 교체를 할 때, 자, 여기서 여러분 밸브를 잠그고, 자, 여기다 밸브를, 드레인 배수 밸브를 열어버리면 물이 다 빠지는 거죠. 여기도 물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요. 항상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급탕 설비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우리 급수 찬물에 관련된 얘기를 배웠으면 이제부터는 따뜻한 온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급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급탕 설비에서 여러분 문제 2번입니다. 자, 급탕 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온수 공급 계량기와 접속에 연관 및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 이게 틀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수 공급 계량기. 자, 이와에 접속을 하는데, 자, 연관 및 경질 염화 비닐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뜻인지 보자고요. 여러분 온수 공급 계량기가 따뜻한 온수 계량기야. 그러면 온수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연관 있죠? 연관이 뭐예요? 납관이야. 자, 경질 염화 비닐관을 우리가 PVC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납은 상온에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굽히면 아주 잘 굽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질 염화 비닐관은 PVC관입니다. 이것들은 자, 만약에 이 관들이 뜨거워지면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형태 유지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흐물흐물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따뜻한 온수 공급 계량기나 뭐 급탕 공급 계량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 두 가지 관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버리겠지.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절대 사용하라고 말하고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은 이 두 가지 관 사용 금지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배관이 천장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구역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자, 만약에 이 관이 여러분 이 벽을 통과하는데 여기서부터 소리가 생겼고 이게 진동을 이뤄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 소리가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얘기죠. 자, 좋은 얘기. 세 번째. 자,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 저장 탱크의 접속은 반드시 역류 방지기. 그렇죠. 보일러 또는 온수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예요. 나중에 이걸 보내줄 때 배관을 보내줄 거예요.
이걸 배관을 사용해서 공급하는데 이 배관으로 또 안 좋은 게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쓰는 겁니까? 역류 방지기. 그래서 역류 방지기, 다른 말로 진공 방지기, 이걸 쓰자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보일러 및 온수 저장 탱크, 배수는 간접 배수. 자, 여러분 요것들은 전부 다 배수를 할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간접 배수. 간접 배수는 자, 물이 흘러가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버릴 때는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원래 여러분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바닥으로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간접 배수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것들은 무조건 간접 배수로 하죠. 자, 5번. 팽창관은 단독을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나머지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는 저는요, 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 자, 문제 8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갑니다. 자, 문제 8번은 기본적으로 직접 과실과 간접 과실 관련된 얘기네요. 여러분, 직접 과열식, 그다음에 간접 과열식이 나와요. 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직접 과열식이 뭐였지, 간접 과열식이 뭐였지를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과열식은 이렇게 솥단지가 있습니다. 자, 솥단지가 있을 때 밑에다 여러분 지금 뭘요? 가열하는 거죠. 불을 때. 자, 불을 때 여기 있는 온수가 열을 직접 받아서 온수가 만들어진 방식이 여러분 직접 과열식. 그 다음에 간접 과열식은 큰 물통이 있습니다. 큰 물통에서 여러분 보일러에서 뭘 설치해줘요? 가열 코일을 설치해주는 거죠. 이 안으로 내가 온수나 또는 증기 아니면 보일러가 없으면 전기를 꽂아서 이쪽에 뜨거운 열이 찬물 쪽으로 전달돼서 직접 열이 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가서 데펴준다고 해서 간접 과열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있죠? 네, 첫 번째 보일러 설치입니다. 됐어. 여러분, 직접 과열식은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국도 끓일 거야. 그러면 이 솥에다 밥하고 국은 같이 못 끓이죠. 그래서 밥솥 따로, 국솥 따로. 즉, 이 직접 과열식은 급탕용 보일러 한 대와 난방용 보일러 한 대 필요해요. 총 몇 대요? 2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 자, 그러면 간접 과열식은 요 안에다 크게 한 통에다가 물을 만들면 물이 양이 많으니까 급탕도 쓰고 난방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냐면 요는 난방용 보일러 한 대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급탕은 겸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게 보일러 설치됐어요. 두 번째, 스케일입니다. 뭐가 끼는 거죠? 여러분, 솥에다 밥을 하면 누룽지 눌어요, 안 눌어요? 눌어. 이게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스케일의 발생이 잘 되는 거죠. 자, 얘는 상대적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자, 보일러 압력. 이 솥에다 여러분 물을 끓여야 얼마 끓이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면 다른 사람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쓰려면 이걸 빨리빨리 데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보일러의 압력은 세게 해서 화력을 좀 세게 해서 어때요? 빨리빨리 데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일러 압력이 고압용 필요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가열 코일 안으로만 넣어주기 때문에 저압여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건물의 규모. 솥단지는 여러분 많은 양을 못 끓이기 때문에 절대 대규모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디에 존재하고요? 소규모. 그래서 일반 가정용은 딱 적당하죠. 이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대규모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열 코일. 얘는 가열 코일이 있어요? 가열 코일 필요 없는 거죠. 얘가 가열 코일이죠. 필요하죠. 자, 여섯 번째, 열 효율. 여러분, 열 효율이라고 하면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에요. 열 효율. 그러면 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빨리 끓는다는 얘기고, 열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서서히 늦게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빨리 끓을까요? 이게. 그래서 열 효율이 이쪽이 좋죠. 이게 열 효율이 나쁘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8번 해볼까요? 중앙식 급당법 중 직접가식과 간접가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간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나 직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어라, 이상하네. 여러분, 직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고 간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나 발생되지 않는 거죠. 직접가식은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봐요, 바뀌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1번이 틀렸어요. 1번 이거 스케일이. 자, 두 번째, 간접가식은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간접가식은 난방용 보일러 한 대만 있으면 급탕은 겸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 직접가식은 자, 소규모 건물에 사용되며 보일러는 고압용 보일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간접가식은 간접가식입니다. 저압의 보일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 다섯 번째, 직접가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열 효율이 높다, 좋다. 그래서 5번 편도 맞죠.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러분 문제 10번입니다. 자, 다음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골랐어요. 자, 1번. 급탕 순환용 펌프는 급탕 사용 기구에 필요한 토출 압력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급탕 순환용 펌프가 있죠. 대표적인 게 볼류트 펌프와 라인 펌프가 있는 거죠. 자, 그래는 얘는 대규모에 많이 쓰이고 얘는 소규모에 사용되는 방식이죠. 결론, 여러분, 급탕의 순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결론, 얘는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온수 공급력이지, 거기서 봐요, 뭐 토출 압력, 어떤 압력을 만드는 펌프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번 편도 자, 온수 공급력이라고 해야지 토출 압력을 만들어진 그런 펌프는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급탕배관과 팽창 탱크 사이에 팽창관에는 차단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팽창관 도중에는 절대 어떠한 밸브의 종류, 밸브류 설치를 금지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직접가열식은 증기 또는 온수를 열으로 하면서 열 교환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직접가열식은 자, 열 교환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뭘 해석한 거예요? 간접가열식을 해석한 거예요. 간접가열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역환수 방식으로 배관을 구성할 경우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자, 각 계통마다 차압 밸브를 설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역환수 방식, 이걸 흔히 리버스 리턴이라고 하죠. 자, 이런 배관 방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온수를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온수를 균등히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공급하기 않다, 균등하게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아셨죠? 네. 자, 5번째. 자, 헤더. 그러면 헤더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싱크대 밑에 가면 큰 방, 작은 방. 그게 뭐예요? 분배기. 분배기란 뜻입니다. 이 안으로 온수가 들어가면 온수 분배기, 이 안으로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 분배기예요. 그러면 예를 쓰면 뭐가 좋아질까요? 큰 방, 작은 방 다 골고루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더 공법으로 적용할 경우는 세대 내에서 사용 중인 급탄기구의 토출 압력은 다른 기구에 사용했다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게 이거죠. 제가 우리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요. 근데 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저 안방 쪽에서 제가 따뜻한 물을 쓴다고 해서 이 물이 갑자기 적게 나와서 차갑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헤더 공법은요, 각 계통별로 자, 균등히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쓰는 게 바로 헤더 공법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여러분 지금 5번밖에 없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